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7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 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갈 건데요. 몸기, 자기를 나타내는 몸기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몸기부를 따르는 한자는 자기 자신의 부수인 몸기자, 몸, 바디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미 이자, 뱀 사자. 원래 이제 뱀사 정자는 이제 좀 복잡하죠. 근데 요거는 약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약자 역할을 하는 뱀을 뜻하는 거고, 꼬리를 나타내는 파자, 항구를 나타내는 항자가 되겠습니다. 몸기자가 이제 이렇게 한글로 리을자가 되는데 반해서 이미라는 의미의 이자는 여기서 여기 중간에 하나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뱀사자는 완전히 여기에 막히죠.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는 몸을 나타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몸, 기자는 한글의 리을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삐쳐 올리는 거, 여기서 삐쳐 올리는 부분이 이제 다르죠. 그 나머지는 한글의 리을과 똑같습니다. 몸을 나타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자기라고 하면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본인 자신을 뜻하는 건데, 이게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달링, 하니, 즉 그 연애하는 상대방 또는 부부 간의 상대방을 뜻하는 말로 변질돼서 쓰이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좀 가까운 사람이,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이 상대방을 부를 때에도 자기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해서 챙기는 그러한 것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극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욕망을 잘 조절하는 것을 얘기하죠. 극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운동 선수가 훈련을 할 때 뭐 엄청나게 그 육체적인 어려움을 받죠. 이런 것들을 참아내는 것도 극기의 하나입니다. 자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는 사랑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지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잘 아는 친구 사이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 앞에 이제 10년 지기라는 말을 붙이죠. 해서 10년이라는 말을 붙이면 10년 동안 서로 잘 알고 지낸 사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피지기는 요 지기와 이 지기는 다르죠. 요 지피지기는 피는 상대방, 기는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지는 안다는 뜻이죠. 상대방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즉 적을, 이 피가 남이니까 적을 얘기하는 거죠.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불태하다, 위태롭지 않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이제 현대 한국어에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로 이제 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음, 특히 이제 입사 지원이라든지 또는 그 어, 비딩, 즉 선출직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어, 안내하는 그러한 그 짧은 문장을 얘기하죠.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나 또는 회사의 성과에 의해서 어, 발생한 이익을 적립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을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본은 실제 부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본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남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우쭐해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어떤 비관적인 어떤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 철학에서 나를 부정함으로써 이제 그 다음 나와 대면하는 어떤 일 그리고 그걸 신테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이제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에서 쓰이고 있고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모두 철학적인 측면이죠. 뭐 기독교 철학적인 측면이든 또는 이제 일반 철학적인 측면이든 이제 두 번째 한자는 도자가 되겠는데요. 이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꼰질르다, 뭐 고자질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르다라는 지자에 칼도자가 합쳐져서 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요게 삐쳐 올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는 이게 3획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손으로 쓸 때는 이걸 2획으로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이르다, 도착하다 어느 곳에 그런 뜻의 이 도자가 되겠습니다. 도착은 목표로 하는 지점에 이른 것,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저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써도 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달하다, 목적한 곳에 다다랐다. 도착하다와 도달하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하다가 주로 이제 물리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다다른 것을 얘기하는 데 반해서 도달하다는 물리적인 이동을 해서 이제 도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수련을 하거나 학업을 해서 일정한 수준에 이르는 것도 도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달하다가 조금 더 어, 그 추상적인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도하다 역시 도착, 도달, 당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도하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약속한 상태에 이르는 것, 어, 시간, 기한이 이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어, 당도하다라는 말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도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글자 그대로 이제 기한이 이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쇄도하다, 폭주하다, 막 밀려들다 그런 뜻입니다. 용의주도하다, 아주 치밀하다. 도착지는 어, 여행의 목적지 또는 뭐 소포라든지 편지라든지 이런 그 발송을 하는 거에 대한 도착 예정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득도하다 이제 불교에서 도를 깨닫다, 뭐 해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하는 피안이 해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해탈에 이미 도달했다라는 뜻으로 득도하다와 도피하는 어,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도피안이 보다 더 고차원적인 도. 그래서 실제 이 도피안은 불교에서 최종 목적으로 하는 해탈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득도하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소소한 깨달음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훨씬 넓죠. 득도가. 마지막 한자는 련자가 되겠는데요. 이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첫 단어의 첫 글자로 올 때는 연자로 읽히게 되죠. 이게 차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차, 자동차 할 때 차자죠. 차자에다가 책받침을 하면 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인쇄를 할 때는 여기가 점 이렇게 쓰이는 데 반해서 손으로 쓸 때는 이걸 연결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다 라는 의미의 연자가 되겠습니다. 연속해서 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라는 뜻입니다. 무언가가 끊임없이 계속되다. 연결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걸 꼭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다라는 것도 연결하다는 넓은 의미로 연결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연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서로 관련지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라고 하는 시리즈로 쭉 진행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연속극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또는 뭐 주간 단위로
어, 여러 회차에 걸쳐서 드라마가 하나의 주제로 방영이 되는 것을 연속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쇄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어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얘기하고요. 관련되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휴일에 플러스해서 휴일이 늘어나는 것. 예를 들자면 토요일, 일요일은 일반적인 휴일이죠. 그 주말로 그 토요일, 일요일 다음에 명절이 꼈다든지 해서 휴가 기간이 여러 날로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락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패하다는 이런 것이 이제 한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요 연패하다가 완전히 반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패하다, 지다 라는 의미의 패자로 보면 계속해서 지다, 게임에 뭐 5연속 패하다 그러면은 5경기를 연이어서 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패권을 장악하다 할 때의 패자로 쓰면 이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승하다와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위닝 스트레이크 해서 계속해서 이기다 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연패하다라는 말은 이 패자의 한자가 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다라는 의미도 있고 계속해서 이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봐서 이게 이겼다는 뜻이구나 또는 졌다는 뜻이구나. 예를 들자면 신문 기사에 10연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라고 하면 졌다는 뜻이죠.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10연패의 위협을 달성했다 라고 하면 큰 업적을 달성한 거니까 10번 연속으로 이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 10개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어의 단어 조성 원리하고 한국어의 용법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겠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